용어 정의는 뭐 거의 이제 한번 다 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직접 물어본 건 아닌데 07에면 내화구조라는 게 있죠. 내화구조. 나중에 이제 이걸 알면 제가 무슨 강의할 때 좀 도움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지닌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를 1형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내화구조. 그 밑에 이 11에 보면 10번에 보면 불연재료 하는 말이죠. 불연재료, 불연.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불행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불연재료는 불에 안 타면 돼. 안 타는 거. 그러니까 벽돌은 불에 안 타죠. 그죠? 불에 안 타는 거. 그럼 만약에 이 건축물을 벽돌로 다 외벽을 둘러서 쌓았어요. 그럼 그건 이제 불연재료로 건축물을 건축한 겁니다. 불연재료. 근데 내화구조는 안 될 수도 있어, 그게. 벽돌을 얇게 싸면 밖에서 불이 났을 때 안에 그 열이 전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벽돌은 안 타는데 근데 열이 전도돼서 안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뜨겁게 전도되면. 타지 않는 걸로 하면 불연재료. 근데 그런 불에 타지 않는 것을 여러 개 좀 두껍게 해서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 상당한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하면 내화구조. 그래, 내화구조. 예를 들어 벽돌로요 19cm 기둥을 쌓았다. 이런 것들은 내화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불에 안 타면 불연재료. 그걸 좀 상당한적으로 두껍게 쌓았다. 이 정도 하세요.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 말 법은 없지만 너무 어렵고요. 양이 많으니까 그냥 두껍게 쌓으면 내화구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불연재료로 건축하세요 이거하고 내화구조로 건축하세요 하면 뭐가 더 돈이 많이 들어요? 내화구조가 많이 든다는 거. 그거 말씀드린 거 지금. 그 위에서 두껍다. 그러니까 벽돌로만 해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화구조가 더 엄격한 그런 요건이에요. 이제 방화지구에서는 외벽과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돼요. 방화지구에서 불이 잘 나는 곳이 방화지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축할 때는 외벽과 주요 구조를 내화구조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일정한 부분을 이제 불연재료로만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불연재료 용서가 좀 되는 거 이제 불연재료가 더 싸다고 했죠. 시험에 뭐 나중에 볼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용어 같은 건 친숙하게 해서 말씀드려요.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 있다. 도매시장 가보셨거나 뭐 상상하실 수 있죠? 고층이겠어요? 저층이겠어요? 저층, 1층, 2층밖에 없어요. 근데 내화구조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건 막 19cm의 두께라든가 해서 건축비 많이 들어가요. 근데 단층밖에 아닌 도매시장이 있어요. 도매시장인데 그걸 내화구조로 해서 두껍게 해라 하면 너무나 낭비잖아요. 건축비가.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불연재료로 하기만 하면 내화구조로 안 해도 되는 그런 용서 규정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여기가 이제 파주인데요. 방화지구예요. 불이 잘 나요. 근데 여기 방화지구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아까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 해라 그랬죠? 근데 여기가 도매시장이죠.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 얘는 1층밖에 안 되거든. 단층밖에 안 되는데 내화구조로 하게 되면 너무 낭비니까 이럴 때는 주요 구조부 외벽을 불연재료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용도 규정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용서 규정이, 면제 규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한번 내화구조 불연재료 하는 말이 한번 나올 겁니다. 자, 나중에 보기로 하고 내화구조 불연재료 하는 용어가 있다. 이런 정도. 그래서 용어 마치고 다시 건축법 앞으로 이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라 그랬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반드시 아니고 원칙적으로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도로는 몇 미터? 예,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하고 있어야 되죠? 2m 이상 접하면 되죠? 2m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접해야 되는데 만약 이 도로가 4m가 아니고 현재 이 도로가 3m밖에 안 되더라. 그럼 이게 법이 요구하는 너비예요. 소요 너비. 법이 요청하는 법상 넓이, 소요 너비. 법에서 필요한 넓이입니다. 그런데 현재 3m밖에 안 돼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죠. 소요 너비에 이제 모자라는 그런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축을 여기서 못하는 게 아니고 허가 받을 수 있는데 대신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도로를 4m를 만들어줘라. 만들어줬는데 양쪽으로 대지가 있으면 0.5m씩만 양보하면 되죠.
근데 이쪽에 대지가 없으면 이 사람이 1m 대양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지가 쭉 늘어져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얘가 만약에 4m를 갖추고 있으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안에서 하얀색 안에서만 건축하면 됩니다. 그 말이 이 하얀 선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선이에요. 건축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건축선. 건축선을 벗어나면 안 돼. 이 안에서만 지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얘가 만약에 3m예요. 3m면은 하얀색 안에서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거리만큼 이렇게 후퇴를 하죠. 후퇴하고 앞으로는 이제 건축을 건축할 때 어디서 이 노란 선 안에서 건축을 해야 돼요. 이게 새로운 건축선이죠. 이걸 건축선의 후퇴 이래요. 원래 만약에 도로가 문제가 없으면 건축선이 후퇴할 필요가 없죠. 하얀 선 안에서 등기부상 100제곱미터 하면 100제곱미터 안에서 지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건축선 후퇴를 시킵니다. 그렇죠? 얘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로가 소요너비에 미달될 때는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때요 그냥 계산해서 머릿속으로 0.5m 후퇴한다 이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소요너비가 4m도 있고 6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요너비라는 말, 이 말 4m, 6m를 쓰지 않고 이제 소요너비 말 써요. 소요너비라는 말 써요.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그런 도로의 경우에는 일단 양쪽 좀 복잡해졌나? 숫자를 지우고 양쪽 방향으로 대지가 있을 때는요. 도로의 중심선을 찾아가야 돼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여기서요. 양방향으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후퇴한 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돼요. 건축선 아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끝선, 한계선이라고 했죠. 원래는 다른 말로 이 도로가 문제가 없으면 건축선이 어디 있죠? 이 하얀 선이 건축선이죠. 그런데 이 도로가 법에 미달되면 건축선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후퇴를 해야 되죠. 물러서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건축선은 뭐가 돼요? 이 양쪽으로 대지가 있을 때는 소요너비의 2분의 1씩 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 얼마만큼? 2분의 1씩 후퇴한 수평거리선이 건축선이 돼요. 이렇게 쭉쭉 후퇴하겠죠. 이게 만약에 4m 요구되는 도로라면 이 2m가 되잖아요. 2m. 여기도 2분의 1 후퇴하면 2m 해서 양쪽 합치니까 4m 이렇게 되잖아요. 계산해서 그냥 뭐 여기 만약에 3m 여기 이게 또 다 3m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고 도로 폭이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해요? 1m 후퇴한다 안 그러고 도로의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소요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한 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이게 다 3m가 아니고 어디는 3m, 어디는 2.5m, 어디는 뭐 3.2m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딱 4m가 딱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그래서 말이 어렵지만 도로의 무슨 선? 예, 그렇죠. 뭐 중앙선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심선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중심선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 후퇴한 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노란 선이 건축선이 돼서 노란 선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건축물 건축할 때. 그리고 이 면적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나중에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 아까 설명드릴 때 이해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아실 것이고 또 이제 아까 했지만 들을 때는 무슨 말인가 알 것 같은데 까먹은 분은 다음 강의 때 또 들어가지고 아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대지가 있으면 좋은데 한쪽 방향이 대지가 없고요. 이렇게 이쪽 끝이 철도가 있다라든가 하천이 있다라든가 낭떠러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낭떠러지, 경사지 이렇게 기울어진 곳. 그럴 때는 이쪽으로는 후퇴를 못해요. 억울하지만 그때는 이쪽 철도라든가 하는 경사지가 있는 도로의 끝으로부터 이쪽으로 어느 만큼 후퇴를 해야 돼요? 소요너비만큼 후퇴한다. 소요너비만큼. 3m가 아니고. 왜냐면 이거 6m짜리 도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6m 후퇴해야 되니까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지. 3m라고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놓고 이 말이 나오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같은 말을 알면 되는 거니까. 어렵잖아요. 말이. 3m 후퇴한다. 원래 4m. 근데 이제 법의 시험에서는 만약 4m 후퇴한다 그러면 안 돼요. 소요너비만큼 후퇴한다고 해야 돼요. 왜냐면 6m 도로도 있고 3m 도로도 있거든. 도로가. 2m짜리 도로가 요구되는 경우. 막다른 도로는 2m 또는 3m, 6m. 그리고 아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3m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너비 이런 말 씁니다. 어렵지만. 그럼 만약에 이것이 이제 4m를 요구하는 도로라고 한다면은, 여기 아까 3m일 때는 이쪽으로는 1m만큼 후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 철도를 그러니까 헷갈리네. 이렇게 이제. 이거는 대지 면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하게.